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후에 병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기간이나 입원 등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환자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이제 입원 치료예요. 입원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김 PD님,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통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아픈데 이제 체크하는데 교통사고로 사고 직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말이죠.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제일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골절이 생기면 이것은 진단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100% 입원을 시키게 됩니다. 설령 골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사고 초기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입원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입원이란 뜻은 초기 진단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너무 조급하게 적용한다든가 초진이 6주가 나왔는데 한 3주 후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진단이 3주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돼서 환자에게 퇴원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많은 환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상담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소규모 병원에서는, 이제 소규모라 하면 개인 의원이죠. 김 PD님. 의사가 혼자 계시는 그런 병원이나 한의원, 한의사 한 분 계시는 곳이에요. 이런 의원에서는 너무나 기준이 타이트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험회사나 아니면 심평원의 과잉 진료 판단을 너무 의식해서 혹시라도 병원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김 PD님, 여담인데 말이죠. 진짜 거짓말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뭔가 재밌는 얘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 PD님,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가 언제쯤 시작이 됐는지 아세요? 네, 교통 문화가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서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옛날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980년도 중반부터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이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즉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는 차가 나올 때입니다. 참 차가 유명한 차였죠. 그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손해보험 회사죠. S화재보험, 이름이 그때 당시에 무엇인지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안국화재보험이었습니다. 안국화재보험에서 1990년대 이름도 바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굴지의 보험 가입자 1위 대형 손해보험회사로 성장해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절에는 말이죠, 교통사고 2주 진단, 3주 진단 나온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은 입원을 했던 때입니다. 이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의사가 퇴원을 하라고 해서 퇴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이쯤에서 내가 퇴원해야지 하고 퇴원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종합병원은 아니고요. 개인병원이나 준종합병원 등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종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요. 3주 진단으로 입원해서 6개월을 입원하고 퇴원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는 환자가 병원에서도 아프다는 데는 어쩔 수 없었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어떤 큰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많이 잘못된 관행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몇몇 환자들이 교통사고를 이유로 너무 과잉 아픔을 호소해서 치료 기간을 한없이 늘려갔는데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보험회사는 많은 보완 대책을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금감원에서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보험회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기 입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선량한 교통 피해자가 입원 치료에 대해서 억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다 누구의 잘못이죠? 과거 몇몇이 그릇된 비양심 교통 피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결과로 지금은 보험회사와 심평원 이 서로 협조해서 의료보험 치료에 준하는 환자 치료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외상입니다. 어떻게 그 의료보험의 기준인 질병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겠지만, 다 과거에 착하지 않았던 교통사고 피해자, 속칭 나이롱 환자라달지 아니면 보상성 환자, 이런 환자들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렇지만 요즘에 이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인데요. 몇몇 소규모 의원이나 소규모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가 났는데 급한 회사 업무 때문에 며칠이 지나서, 즉 한 4, 5일 정도 지나서 입원을 하라고 하니까 입원을 병원에서 시켜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많이 합니다. 자, 이유는 사고 직후에 입원하지 않아서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는 이상한 기준을 이유로 해서 치료하려면 통원 치료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구해 왔거든요. 네. 좀 너무한 것 아닌지, 또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누가 사고 날 줄 알았나요? 전혀 예상 못했던 거죠. 네.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사 업무가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 업무를 먼저 하고 몸이 시름시름 아파서 병원에 며칠 뒤에 갔는데 사고 후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왔다고 입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진정하게 몸이 아픈 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동감이 갑니까? 네네. 네. 요즘에 그런 경우로 상담을 저한테 참 많이 해오거든요. 네. 제가 피부로 좀 많이 느낍니다. 네. 소규모 의원이지만 의사나 한의사는 내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가정하에서 성심껏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도 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환자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교통사고 환자가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네. 병원의 그 곤란한 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진정 요구되는 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통원치료입니다. 이제는 통원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은 국민 대다수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직장을 다니고 있죠, 김 PD님. 네. 네. 옛날처럼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길게 해서 피해자의 욕심을 차리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또 회사를 다니거나 가정주부거나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네. 누가 한가하게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싶겠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입원을 원하는 겁니다. 회사나 내 사업이 바쁜 사람은 병원에서 의사가 입원을 권유해도 입원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해야 하겠지만 업무가 바쁜 피해자인데 골절이 없다면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통원치료도 병원치료의 한 영역인 것입니다. 네. 굳이 경제학적으로 판단을 하자면 입원치료 환자가 입원한 만큼 일실 수입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입원이나 통원이나 병원 치료에 다 포함되는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결론입니다. 자,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회사 업무가 바빠서 며칠 후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미리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 개인 사정을 얘기하고 접수를 해 놓은 다음에 이를 보시고 와서 며칠 후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마음대로 그냥 며칠을 방치하다가 며칠 후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입원해야 되겠다고 하면 입원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사고 당시보다는 며칠 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병원의 시나리오에 엮이지 마시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초기 대응을 철저히 해야만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몇십 년 전처럼 무작정 병원에 입원해서 뭐 조금 떼쓰는 거 비슷하게 보험회사를 골탕 먹이는 환자도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보험회사나 병원의 그 이상야릇한 횡포가 문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일에서나 상대에게 빌미를 내주면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치료를 한 후에 다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사건 사고 처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보험회사나 병원에 피해자로서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그들의 패턴이나 시나리오에 엮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 PD님 어때요? 바쁘더라도 먼저 병원에 가서 그 사건 접수번호를 주거든요. 네. 사고 나면 사건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접수해놓고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바쁜 업무 때문에 며칠 후에 와서 정상적으로 치료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아무런 통보나 절차도 없이 개인적으로 처음에 사고 난 뒤로 며칠간 그 치료 병원에 가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뭐 어스레를 떨어봐야 의사는 별 관심 안 가져줍니다. 김 PD님, 어느 행동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나요? 네, 저도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 제 보상 담당자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라고, 제가 이제 야간에 사고가 났었는데 아, 저녁에요? 예, 넌지시 네. 그렇게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뭐 방송 경험상 아, 예. 바로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예, 도움이 네.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음. 저도 원래 일정은 일요일까지 있는 일정이었는데 네. 예, 토요일 날 바로 돌아와서 병원 진료를 받았거든요. 아, 잘했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그 처리를 잘했네요. 예. 그 보험회사 직원도 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어드바이스 해줬네요. 네네. 아, 예. 여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네. 뭐 큰 사고는 아니었으니까 네.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뭐 서울에서 뭐 크게 사고 잘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차들이 많아서요. 자, 이제 병원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 뭐 눈만 깜빡깜빡해요. 네. 뭐 남의 일인데요. 뭐 병원 차원에서 말이죠. 언제나 강요하지만 내가 권리를 내가 찾아야만 한다. 그냥 이런 얘기죠. 네. 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그 법조계의 그 법 경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 권리는 내가 지키고 그것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요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